지난 시간에 내가 이야기를 다 못다 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연장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박정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두 가지 인상을 느끼게 된 것 같은데, 하나는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 또 하나의 인식은 스네이크 박이다. 냉혈한, 냉혈 동물,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둘 다 결코 좋은 인식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미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졌다는 사실을 그 눈치가 구단인 박정희가 또 모를 리 없죠. 그래서 이제 그는 온갖 방법을 다 해가지고 이 인상을 지우려고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자기에게 덮어 씌워진 스네이크 박이라든지 기회주의자라 하는 이 인상을 지우기 위해서, 그게 지워집니까? 무리수를 많이 두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따 공부하게 되는 우리가 월남 파병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한번 변신하는 거 보세요. 1932년도 4월에 관립 대구 사범학교 입학해가지고 37년부터 40년까지 문경 서부 심상소학교 교사로 변신을 했고요. 그리고는 또 그걸 그만두고 42년도 3월 23일에 만주 군관학교 240명 중에 1등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뭐 아시는 대로 이게 그 학교 들어갈 나이가 벌써 지났는데, 그 혈서로 견마지로라고 하는 그런 혈서를 써가지고 특이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제 입학이 됐죠. 또 거기 가서는 뭐 목숨을 떼걸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240명 중에 1등이니까 뭐 대단하게 노력했죠. 그다음에 그 1등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만주국관학교에서 바로 육사로 그렇게 편입이 안 되는 건데, 워낙 수석으로 졸업하다시피 하니까 70명과 성적 우수자 70명과 함께 일본 육사 3학년에 편입된데, 이것도 아주 특례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주국군 소위 열화성 흥룡현 소재 보병 8단에 소속됩니다. 해방이 되자 다카키 마사오가 길을 잃게 되죠. 일본 군대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광복군이라고 하는 북경 위주로 여러 이제 군인들을 막 모집을 하고 대한민국 국군을 새로 이제 편성해야 되니까, 거기 떡 들어가서 또 이제 소위로 인간하면서 한 번 또 변신을 합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령으로 육군본부 정보국에 근무하게 되죠. 그러다가 48년도 11월 11일 남로당 좌익 혐의로 군수사당국에 체포돼 가지고 보니까 또 남로당 군사 총책으로 드러난 겁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후 그때 이제 육군 소령 계급도 박탈당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또 징역 집행 정지되고 강제 예편됐다가 결국 여순 사건의 결과죠. 그 다음에 다시 육군 정보국 문관으로 정일권, 백선엽, 장동영 뭐 이런 그 사람들이 그 일본다 육군사관학교 동문들이죠. 그래서 노력을 해가지고 문관 자격으로 근무를 해요. 육군 정보국. 그래서 이 정보국 1과장 육군 작전 정보국, 이 정보 쪽에 그 뭐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의 CIA를 본따가지고 우리나라 중앙정보부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보국 정치, 중앙정보부, 그 정보부 정치죠. 정치란 게.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이 나니까 현역으로 소령으로 다시 복귀해가지고 육군 정보국 제1과장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준장이 됐다가 대한민국 육군 제5사단장, 7사단장을 다 겪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소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 육군 제2군 부사령관도 지내요. 그러다가 61년도 5월 16일에 5.16 군사 쿠데타를 주동하면서 또 변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2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의장을 처음에는 뭐 장동영 이렇게 세웠다가 자기가 이제 의장하고, 2대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62년, 63년에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변신하고, 따다시 63년에 79년까지 민주공화당 총재로 변신하고, 대한민국 육군 대장으로 또 대장으로 뭐 이거는 뭐 스스로 진급한 거죠. 하고 예편을 합니다. 예편을 해야 자기가 민간이 돼 가지고 군사 정권에서 민간 정권으로 이용한다 하는데 자기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 갔다는 거예요. 군에 있다가 예편됐다 하니까. 63년도부터 67년까지 제5대 대한민국 대통령 변신, 67년부터 71년까지 6대 대통령, 또 7대 대통령, 그리고 이제 8대까지 해목을 하니까 이제 72년도 10월 17일 유신 쿠데타를 자행해가지고 또 변신을 해가지고 종신 총통이 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72년 10월 12월부터 1978년도 제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부임하게 되고 취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장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이건 이제 이런 대통령 선거는 국민 직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저기 이승만 때부터 이때까지 한 번도 국민이 대통령 직접 뽑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간접으로 위에서 뭐 자기들이 체육관에서 그저 줄서 일렬로 줄 서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투표를 하니까 대체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그 득표율이라는 게 97% 뭐 이 정도죠. 자, 1978년도 12월 부터 1979년 10월 26일까지 제9대 대통령으로 혼자서 몇 번이야 5번인가 해먹었죠. 이제 대통령을. 그래 하다가 10월 26일 날 공정동 안가에서 자기 고향 뭐 친구나 다름없죠. 고향 후배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났다면은 뭐 그때는 물불 안 가리고 옆뒤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뭐 모든 벽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변신과 배신, 배신과 변신이 끝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야말로 그의 정말 이 역사 가운데 이런 변신의 인재는요 전무후문 같아요. 저가 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인물들을 보면은 뭐 한두 차례 어떤 그런 글쎄 변신이라 할까 그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까지 끝없이 죽는 날까지 그렇게 변신을 했던 사람은 거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자, 박정희라는 이름에서 다카키 마사오로 창시 개명을 했다가 이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에는 너무 조선찐 냄새가 난다 해가지고
창시개명한 이름 말고 순수 일본 이름으로 오카모토 미노루로 이름을 또 바꾸고 사상도 바꾸고 꿈도 바꾸고 이상도 바꾸고 친구도 바꾸고 동기도 바꾸고 법도 바꾸고 정체도 바꾸고 신분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고 뭐 바꿀 수 있는 것을 다 바꿉니다. 그러니 우리가 박정희를 안다 하면 안 돼요. 나도 잘 몰라 사실은요. 제가 아는 것도 그 지극히 일부야. 드러난 거 일부뿐이고 그에게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뭐 다카키 마사오를 바꾼 거는요. 사간 생도가 되고 하면 어떻게 창시 개명하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다카키 마사오가 일본 이름 같이 들리지만은 일본인들이 딱 볼 때는 이거는 금방 창시 개명을 한 조선인의 이름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전혀 조선인 냄새도 나지 않는 오카모토 오카모토 미노루라고 이름을 재차 개명해요. 그의 일생을 보면 살아남기 위한 투쟁은 그 모친의 자궁 속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변신의 변신을 12번쯤 거듭하게 되자 그 신의 경지에 도달하여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박정희는 그 반신이고 반인이다. 그러면요, 그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 구미시장이 뭐 박정희를 찬양한답시고 반신 반인 했다는데 그 반신 반인이라면요, 그 사실은 욕입니다. 욕. 신 노릇도 못하는 게 사람 노릇도 못한다. 이런 말이거나 다르게 보면요, 반신 반인. 그런 것도 모르고 구미시장이 박정희를 반신반인에 했으니 어쩌면 뭐 정직히 말하는지 모르지. 신 노릇도 못하는 게 사람 노릇도 반틈밖에 못했다. 그 욕이지 무슨 칭송이 됩니까 그게. 자, 그리고 이제 정인숙이라는 여인을 박정희, 김종필, 정의근, 박종국, 김형욱, 이후락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한 여자를 두고 6명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면 어찌 되는 거야? 이 정여인을 우이동 선흥각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조병규라는 중앙정부부 창설요원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과 박정희의 만남이 잦은 만남이 있었고 결국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를 박정희 아들을 그럼 곤란하니까 정일건에게 넘겨가지고 정일건이 바람을 피해가지고 아이가 생긴 것처럼 조작을 했답니다. 마침내 정인숙을 암살을 하고 그리고는 그 오라버니였던 정종욱이 죽인 것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20년 형기를 살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대명천지에 있을 법이라 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 가능해. 왜? 반신반인이니까. 그래도 괜찮은가 봐. 이러한 사건은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정인숙 사건으로 검색해 보면은 많은 사연들이 쏟아져 나와서 당황할 수도 있을 겁니다. 70년 3월 17일 밤 11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절두산 부근에 강변 3로에 멈춰 서 있는 검은색 코로나 승용차에서 권총의 넓적다리를 관통당해 신음하고 있는 한 사내와 머리와 가슴에 총을 맞아 이미 숨진 한 젊은 여인이 발견됩니다. 부상당한 사내는 정종욱 그 여인의 오라버니 34살이었고 숨진 여인은 정인숙이 25살이야. 두 사람은 남매관계로 밝혀졌는데 당시 25세, 26세였던 정인숙에게는 3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러면 23살 좀 될 때 아이를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한 유력 인사가 지목됐다고 하는데 이제 뭐 중앙정보부에서 인식하기로는 박정희의 아이를 정일건의 아이인 것처럼 꾸몄다는 거죠. 고위 공무원의 딸로 태어나서 대학을 중퇴했는데 여러 명의 친오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인숙 사람이. 그 뒤 정인숙은 당시 한일 회담도 이루어지고 했던 선웅각이라고 하는 그 고급 최고급 요정의 호스티스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외모가 반듯하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가면서 즐기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살인 죄를 그 오라버니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20년 형기를 마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는 분도 많이 있었죠. 아는 사람도 알지만은 모르는 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자기가 빨갱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공주의자라는 것을 갖다가 부각시키려고 거의 독단적인 결단으로 월남에 파병을 했는데, 그 중에 전사자가 5,099명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밝혀진 게 이 정도고, 몰라요. 사실인지 잘 모릅니다. 부상자가 1962명,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한 사람의 수가 7948명이나 됩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상 다른 나라를 침략한 일이 없었던 민족인데 박정희 때문에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죽어간 거예요. 지금도 베트남 곳곳에는 한국인 증오비가 서 있습니다. 한국인을 증오한다는 비가 베트남 곳곳에 서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신봉한다고 해서 미국 군대와 한국 군대가 그 나라에 침략해가지고 그 땅에 살아오던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여도 된다는 명분이 어디 있나요? 한국군이나 미군이 베트남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을 마구잡이 죽여도 된다는 그런 명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공산주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글쎄, 내가 싫어하던 좋아. 나는 그 공산주의 신뢰하지도 않고 믿을 수가 이미 끝났잖아요. 공산주의, 지금 공산주의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방공은 똥볼 차고 있는 거라. 공산주의도 없는데 공산주의 반대하면 뭐 해요, 지금? 할 말이 없으면 빨갱이, 되게 그 반민족 신을 극우파 사람들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거기다. 제가 볼 때는요, 공산주의자는 죽어야 하고 자본주의자는 살아야 한다는 그런 명분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군 5,099명이 죽었지만은, 아니, 우리 군대가 그만큼 죽을 때, 우리 군대 가서 베트남 사람도 얼마나 죽였겠어요? 짜이툰 부대가 얼마나 죽였겠어요, 다. 양민도 대한민국 군대가 가서 우리 지리산 지역에서, 전국에서 약 700여 곳에서 양민도 그렇게 학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베트남 가서 또 얼마나 많이 죽었겠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군 증오비가 그 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또 반추하고 되새겨서 이런 끔찍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박정희의 또 다른 면에 그런 어두운 면을 모르고 있었다면요, 여러분도 참 생각을 해봐야 돼.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정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생각도 안 해보고. 실종자는 단 4명이라고 했지만 이는 축소 은폐된 수라고 봐야 되죠. 포로는 한 명도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후에 알려진 바로는 북쪽에 북베트남에 포로되었다가 북한군에게 인계되어 가지고 북한에 끌려간 우리 군인도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에게요, 전투수당이라는 게 그런 명목으로 미국인과 미국군과 같은 돈이 미국 정부로부터 100% 다 지불되었는데 박정희는 이 돈을 병사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했는데 정치자금, 정치액자금으로 사용했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따로 관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 하원에 보고된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일단 그 프레이저 보고서 책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여 드러난 금액은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대정부, 대국가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약 6조 원가량의 비밀 자금이 따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도 투쟁, 국회에서 정동연 의원하고 몇 사람이 다 이 정식으로 발의해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럼 미국이 알아본 결과는 미국은 100% 다 지급했다는데 정작 파월 장병들은 10%만 지급되고 90%는 행방불명인데 그 금액이 한 6조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파월 장병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연 인원 30만 명이 되는 그런 증인들 중에 아직은 대부분 살아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고령으로 70에서 80대를 바라보고 있기는 해도 아직 거의 다 살아 있죠. 우리는 그 돈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에요. 우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나라 경제를 대국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겠지만 실상은 박정희가 피살을 되던 79년 당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1,300불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00불 남짓. 북한도 그때 800불 가까이 됐습니다. 졸속한 한일 협정으로 또 받아온 돈은 너무 보잘것없는 적은 금액을 가지고 그런 조인을 한 거야. 지금 와서 보면은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인데 당시 진보 언론인들과 학계 대학생들까지 나서서 그 한일협정 극렬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조인을 한 겁니다. 이 한일 협정에 대해서요, 그 박정희 정권 그 이전에 이승만 정권, 윤보선 정권에도 결코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고 안 해왔던 겁니다. 저쪽에서는 말하는 게 너무 뒤에 먹지 않아서. 그런데 박정희는 근데 너무 쉽게 가서 헐값으로 그걸 조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받아온 금액 3억 불과 차관 3억 불 플러스 알파, 차관으로 2억 원 정도, 민간인 차관 1억 불인데 이거 차관 이거는 갚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고 3억 불 정도인데 이 3억 불이요, 우리 민족을 35년간 지배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박정희가 새로운 정권을 잡은 것에 축하금으로 3억 불을 해준 거야. 진짜입니다. 그러면서 더 웃기는 거는 한국 정부에게 우리가 축하금으로 3억 불, 차관 뭐 이 정도 또 봐줬고 했으니까 더 이상 일본에 대해서 어떤 배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조인한 거야. 자기 마음대로. 박정희 자기 마음대로. 김종필 자기 마음대로. 대한민국 3천만 조선인을 35년간이나 억압하고 탈취하고 수탈하고 늑탈하고 강탈해 갔는데 거기 하나도 배상도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3억 불 새로운 정권 창출에 축하금으로 3억 불 받아먹고 그걸 끝내버리면 그걸 어느 국민이 이걸 갖다가 이 내막을 진실을 알면요,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습니까? 자, 참 이런 나쁜 사람인지 정신이 없는 사람인지 기회주의자인지 진짜 뱀인지 반신인지 신인지 인간인지 그것도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 일에 대해서 그 가까이에서 박정희 가까이에서 이 쿠데타에 동참도 하고 중앙정보부 창설 요원이었던 한 분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이따 그 얘기를 하기로 하고 무슨 협정이 있다 이야기를 해. 조선 국민 3천만 명이 35년간 지배를 당하고 수탈을 당했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일본은 무상으로 아무 연고 없이 3억 불을 그저 박정희가 정권 잡은 걸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3억 불을 준 겁니다. 그리고 차관은 이건 갚아야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요.
1965년도 6월 22일에 조인한 이 조약이요.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일본 국가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명칭이 그래요. 자, 대한민국과 일본 51년 이후 5차례 걸쳐 회담했으나 서로 의견이 엇갈려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일본은 개인 배상을 제안했지만 정부가 이걸 거부했잖아요. 참. 아니, 일본이 개인 배상을 제안을 했는데 왜 정부가 이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너 연구한 분 있으면 요즘 댓글 좀 달아봐요. 반대로 정부는 국가에 대한 배상을 일본에 요구하고 논의가 진행되기는 했는데 64년도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이 대가로 유상자금, 무상자금 3억 달러 받았어요. 무상자금요. 만약에 3억 달러 받았다고 손 칩시다. 그래요. 3억 달러 받았는데 3천만 민족이 3억 달러를 받았다면은 1인당 우리 돈 지금 현재 돈으로 11,000원 받은 거야. 35년 그 개고생을 하고 1인당 11,000원 받아온 것이 박정희 협정이야. 이게 말이 돼요? 당시 화폐와 오늘날 화폐 가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만약 오늘날 그러한 협정을 다시 체결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내야 할 것인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들은 막 제하고 장정들의 노약에 대한 보상만 하더라도 35년간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으면요. 그리고 뭐 여자 아니면 뭐 어린 아이, 노인 제가 장정만 3천만 명 중에 3천만 동포 중에 1,000만 명으로 장정만 그리 가정하고 1인당 35년 인건비를요 3조 달러는 받아내야 안 되겠네. 3조 달러. 근데 3억 불. 그리고 종군 위안부 성노예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따로 청구해야 되고 일본에 끌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요 또다시 다른 보상을 또 받아놔야 돼. 그래서 박정희, 김종필 이 사람들의 실수는요 망고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겁니다. 한일 협정만 가지고도 1961년도 5월 16일 이전 죄는 덮어두고 그 이후에 저지른 죄를 다 논하려면 이 땅에 발생한 종이신문을 다 가져와도 이 박정희, 김정필 이 사람들의 죄를 덮을 수 없을 거예요. 파월 장병 전투수당은 세상 어딘가에 특별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저 세상이 아니고. 프레이저 보고서를 여러분 꼭 사서 우리말은 이제 전에는 영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 해도 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냐 아무도 안 보니까 몰라. 지금은요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한 분이 정말 정성을 다해 가지고 이 방대한 책을 번역을 했으니까요. 집에 있는 책을 다 팔아서라도 이런 책은 좀 사서 봐. 역사를 왜 공부하자는 겁니까? 1976년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터진 후 조직한 국제관계위원회 산하의 국제기구 소위원회 미국 하원에 속합니다. 소위 프레이저 위원회가 1987년도 그러니까 박정희 죽기 딱 1년 전이야. 78년도 10월 31일 미국 하원의회에 제출한 한미 관계 보고서, 한미 관계 보고서라는 공식 문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성의가 있으면요 얼마든지 사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책도 한국 사람들이 책을 하도 안 읽고 역사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요 그 책이 계속 출판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는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지금 구할 수 있을 때 구해 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성경 외에 다른 시간이 나면은요 성경 보는 외에 다른 시간 나면 역사책을 보시라고. 역사.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저를 찾아왔던
이 쿠데타에 참여도 하고 중앙정보부 창설요원이었던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박근혜 씨 허물을 말했다가 1년 6개월 쇠고랑 차고 들어갔다가 나왔죠. 형을 살고 나와가지고 이번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3번 저를 찾아왔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나는 이건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시골 사람에서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알겠죠. 모른다는 거예요. 다 국민 다 모른다는 거예요. 조병규 이분이요. 다른 이름은 조웅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조병규야. 5.16 군사 반란 때부터 군부와 함께 했고 중앙정보부에서 근무도 해가지고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해서 나온 겁니다. 박정희는 5.16 민족상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각계각층의 기업으로부터 기부금, 사실은 아부금이죠. 이걸 받아서 운영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을 받거나 정수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음수사원, 물을 마셨으면은 그 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물의 근원을 생각을 해라. 수, 물을 마셨으면은 그 근원을 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민족상을 받았거나 무슨 장학금을 받았거나 하면은요, 자기가 무슨 물 마시고 내가 이 출세했는지 잊지 마라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키워서 조직화해. 포항제철, 현대그룹, 대우그룹, 두산그룹, 풍산그룹 등을 설립할 때 차관이나 여신을 제공할 때는 반드시 그 차관을 가져가지고 이 기업의 비리를 이제 꺾기를 합니다. 꺾기. 20% 꺾기. 그 20% 꺾어가지고 정치 자금으로 또 써요. 아니면 주식을 헌납받아가지고 관리해왔고 자기 측근이나 정수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키운 인물들을 심어서 영원히 충성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유경수 여사가 암살된 것에 대해서 정황은요, 암살이 아니라는 거야. 계획살인이었다. 문세강 사건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박정희는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모르고 있다. 이 조병규 씨가 이 목사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그 80대는 어른이 지금도 정정해가지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거의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들을. 오늘도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그 이야기 조금 더 뒤에 연장해야 될 텐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